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6년차 평범한 남편이자 사랑스러운 5살 아이의 아빠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라고 자부했습니다. 결혼 예찬론자였죠. 결혼 후 인생은 100만 배,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1억 배 더 좋아졌다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가정도 원만했고 아내와는 거의 싸우는 일도 없었습니다. 집안일도 불만 없이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도왔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완벽한 그림 같았습니다. 작은 다툼조차 없었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모든 문제를 대화로 풀어나갔습니다. 주말이면 아이와 함께 공원에 가거나 가까운 교회로 나들이를 떠나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부러워했고 저 역시 제 삶이 동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요. 저는 진정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세상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치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모든 것이 허물어졌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컨디션이 안 좋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요즘 일이 많아서 피곤한가 아니면 혹시 몸이 아픈가 하는 마음에 더 신경 써서 아내를 보살피려고 노력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끓여주고 어깨를 주물러주며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상함은 명확한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그 불안감은 마치 안개처럼 서서히 저의 일상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공책에 갑자기 산책 가자. 이건 비밀이라고 적어놓더군요. 저는 처음에는 아내가 장난을 치는 줄 알았습니다. 연애 시절처럼 비밀스러운 데이트를 제안하는 건가 싶어서 웃으며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알 수 없는 눈빛을 보내며 가방에 옷가지와 핸드폰을 챙겼습니다. 저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아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 나섰습니다. 밤늦은 시간 아무도 없는 한적한 길을 걷던 중 아내는 제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그 이야기는 마치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차가운 칼날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두운 밤길의 정적 속에서 아내의 목소리는 더욱 선명하고 섬뜩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내는 나지막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도청장치랑 카메라가 있어.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었나 싶어 아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표정은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더욱 충격적인 말을 덧붙였습니다. 내 핸드폰이랑 당신 핸드폰도 다 감시당하고 있어. 우리가 하는 모든 대화가, 모든 행동이 누군가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되고 있어.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기어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교회에서 나를 후계자로 만들려고 감시 중이야. 내가 다음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 시험하는 중이라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제게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그 속삭임은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제 뇌리에 박혔습니다. 목사님도 설교 시간에 나한테만 은근히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 당신은 모르겠지만 나에게만 알아들을 수 있는 신호를 보내는 거야.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차가운 물을 한 바가지 뒤집어 쓴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아내가 평소에 장난을 잘 치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설마 이런 이야기를 진지하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피곤해서 헛것이 보이는 거 아니야?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너무도 진지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답답해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내가 망상에 빠졌다는 것을요. 저의 이성은 그녀의 말을 거부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성을 마비시키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행복했던 저희 가정은 하루아침에 이상한 이야기를 굳게 믿는 아내와 그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저 사이의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저희 집은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퇴근 후에도 일부러 야근을 하거나 회사에 남아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오늘도 늦으시네요?
라고 물으면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할 일이 좀 많아서요. 라고 둘러댔습니다. 사실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예전처럼 아내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마사지해주던 그 마음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아내를 보면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낯선 망상에 사로잡힌 그녀만 남아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그저 씻고 침대에 누워 잠드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아랑곳하지 않고 도청당한다는 망상을 굳게 믿으면서도 해맑게 저에게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교회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나한테만 해당되는 내용이 있었어. 정말 놀랍지 않아? 그녀의 눈은 반짝였고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까지 떠올랐습니다. 그 순수한 표정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더욱 무섭고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해맑게 웃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녀의 순진무구한 표정 뒤에 감춰진 섬뜩한 망상의 그림자가 저를 질식시킬 것 같았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분노와 좌절감이 뒤섞여 소용돌이쳤습니다. 저는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무슨 행동을 취하든 답은 뻔했습니다. 이혼. 이 두 글자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식사를 하면서도 심지어 아이와 놀아줄 때조차도 이혼이라는 단어가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장모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려 볼까? 아니면 아내에게 전문가의 상담을 권해볼까? 하는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믿음은 마치 신앙처럼 단단했습니다. 어떤 설득도 어떤 증거도 그녀의 망상을 꺾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미 수없이 시도해봤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해보기도 하고 증거를 제시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망상이라는 필터로 걸러냈습니다. 저의 모든 노력은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혼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저와 함께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이미 저와 수백만 광년 떨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저에게 더 이상 따뜻한 위로나 안식이 아닌 차가운 공포와 불안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혼자 결혼이라는 감옥에 갇혀버린 기분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꿨던 저의 모든 희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낯선 망상에 사로잡힌 그녀만 남아있습니다. 그녀의 망상은 저의 일상을 지배하고 저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왔습니다. 저는 마치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작은 곤충처럼 버둥거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아내의 망상에 대한 웹 검색 결과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배우자 망상 대처 방법 및 지원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며 한 줄기 희망이라도 찾아보려 했습니다. 정의, 증상, 원인, 그리고 대처 방법 모든 정보를 꼼꼼히 읽어내려갔습니다. 배우자 망상이 근거 없이 배우자의 부정을 의심하고 집착적으로 통제하려는 병적인 질투장애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처증과 의부증이 대표적인 예시이며 질투형 망상장애라고도 불린다는 사실도요. 아내는 분명 외도에 대한 망상은 아니지만 자신을 감시하고 음모를 꾸민다는 망상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또한 망상장애의 한 유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증상들이 제가 읽었던 내용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과도한 의심, 감시, 추궁, 심할 경우 폭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보며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다행히 아직 아내가 제게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망상이 점차 심해진다면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망상으로 인해 부부 관계가 파탄나고 자녀에게도 정서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제 아이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순수하고 해맑은 제 아이가 이런 엄마 밑에서 자라면서 어떤 영향을 받을지 생각하면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의 미래가 걱정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원인으로는 자존감 결핍, 애착 불안, 망상 성향, 과거의 상처 경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 낮은 성취감을 경험한 사람, 대인관계에 비정상적으로 예민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아내의 성격이 어느 정도 부합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섬세하고 예민한 성격이었고 어릴 적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애착, 불안을 겪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매의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혹시 아내가 젊은 나이에 그런 무서운 병에 걸린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까지 들었습니다. 심각한 경우 배우자 또는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수 있다는 위험성은 저를 더욱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아내가 혹시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항상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잠시라도 아내가 시야에서 사라지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환자의 감정적 고통에 공감하라는 조언을 보며 저는 제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망상에 대해 비난하거나 부정하기보다는 환자의 심적인 고통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하고 충분한 시간과 인내심을 가지고 경청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아내의 망상 앞에서 저는 그저 무력하고 희생당하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저의 정신까지 피폐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공감해주려고 노력할수록 저 자신이 망상에 빠져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망상이 저의 현실까지 침범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정감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습니다. 배우자를 의심하는 근본적인 원인인 불안, 우울감, 상실감 등을 보듬어주고 안정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힘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와 같이 감정을 읽어주는 표현을 통해 환자를 안심시키는 것이 좋다는 글을 보며 저는 이미 그 모든 것을 시도해봤지만 실패했다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아내의 망상은 너무나 견고해서 어떤 논리적인 설명이나 감정적인 공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녀의 망상에 동조하지 않으면 저를 의심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망상에 동의할 수도 그렇다고 반박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허우적거렸습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해도 그녀에게는 저의 진심이 왜곡되어 전달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망상장애는 자해 및 타해의 위험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아내가 과연 치료를 받으려 할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망상이 진실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환자라는 사실을 결코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신과 치료로는 항정신병제, 항우울제, 기분조절제 등의 약물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고 했고 심리 상담으로는 인지 교정 상담, 부부 상담 등을 통해 망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도록 돕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치료 과정에서 아내에게 약물을 복용시키거나 자신의 망상이 병이라는 것을 인지시키는 과정이 너무나 험난할 것이라는 예상이 들었습니다. 치료 시 주의사항도 저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치료를 시작하더라도 배우자와 분리되기 전까지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저에게 더 큰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함께 살면서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은 환자를 비난하거나 설득하려 하기보다 이성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치료를 지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망상을 고치려 하기보다 증상으로 받아들이고 불안, 우울감, 상실감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은 저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의 무력감을 더욱 크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막막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심리상담센터나 정신과 같은 지원 및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도 읽어보았습니다. 마음소풍과 같은 심리상담센터에서는 위처증이부증 관련 상담 및 검사를 제공하며 다면적 인성 검사, 문장 완성 검사, 기질 및 성격 검사, MBTI 등을 통해 심리 상태를 진단한다고 했습니다. 치료 프로그램으로는 부부 상담 치료, 인지 교정 상담, 정서 안정 훈련 등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정신과에서는 약물 치료 및 정신 치료를 받을 수 있고 피해 망상이 심한 경우 입원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입원시키는 것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내의 부모님께는 또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가족을 위한 조언도 놓치지 않고 읽었습니다.
배우자의 망상 증상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질병으로 인식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환자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비난하거나 다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설득하고 함께 병원에 동행하여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가족 구성원도 함께 상담을 받아 환자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돕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조언들은 저에게 큰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찼습니다. 주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에 저는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저는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아내를 이해하고 도우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믿음은 너무나 확고해서 저의 모든 노력은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 같았습니다. 그녀의 망상은 이미 신념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망상이 진실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심지어 그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저를 몰아세우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그녀의 말을 부정할 때마다 그녀는 저를 적대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제가 그녀의 감시자 중 한 명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저를 미치게 만들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매일 밤 저는 잠 못 이루고 고민합니다.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일까요? 저의 아이는 이런 가정을 보며 어떻게 자랄까요? 망상에 사로잡힌 엄마와 무력한 아빠 밑에서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질문들이 저를 짓누릅니다. 아이의 밝은 미래를 위해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과연 저에게 그럴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제 아이에게 행복한 가정을 물려주고 싶었던 저의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에게 조언을 구해야 할까요?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저는 홀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사랑했던 아내는 더 이상 제가 알던 아내가 아닙니다. 그녀는 저에게 상처를 주고 저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망상 속에서 살고 있으며 현실은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치는 세상은 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그 간극을 메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저는 이제 이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아이에게 이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엄마의 부재가 아이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될지 상상하는 것조차 힘듭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도 더 이상 고통받고 싶지 않습니다. 매일 밤 저는 악몽에 시달립니다. 아내가 저를 감시하고 누군가 제 주변을 맴도는 듯한 환영에 시달립니다. 저는 이 끔찍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 속에 홀로 남겨진 작은 배처럼 저는 망망대해를 표류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이 폭풍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저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이혼하면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달콤한 유혹입니다. 저는 밤낮으로 이혼 서류를 작성하는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혼은 곧 저의 모든 것을 잃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가정, 아이와의 완벽한 행복, 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수많은 밤을 지새웠습니다.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렸고 제 마음속에서는 엄청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과연 이 가정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이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저의 행복을 찾아야 할까요? 저는 마치 두 갈래 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길은 계속해서 이 결혼이라는 감옥에 갇혀 고통받는 길이고, 다른 한 길은 이혼이라는 이름의 절망적인 자유를 선택하는 길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저는 상처받을 것이고 후회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상에 사로잡힌 아내와 함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아내가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조차 이제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낼 뿐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랑했던 아내는 이미 제 곁에 없습니다. 그녀는 망상이라는 벽에 갇혀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이 고통스러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매일 밤을 지새웁니다. 제발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누군가 제게 길을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서는 이 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너무나 멀고 험난해 보입니다.